예,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인간 바둑계 최고 고수로 꼽히고 있는 이세돌 구단에 맞서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지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. 오늘 박상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오늘부터 세계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가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자, 어떻습니까? 긴장한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말 그대로 진짜 세계의 대결입니다.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교한 게임이다. 이런 바둑에 컴퓨터가 도전장을 지금 내밀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언론들과 뭐 언론뿐만 아니고 정말 이목이 아주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알파고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좀 뭐 긴장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 우습게 봤는데 네. 이제 이해를 좀 해보니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한 2주 전에 기자들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는 한 판을 내가 내주면 그거는 패한 거다.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얘기를 한 거죠. 예. 하지만 이세돌 구단 세계대회에서 18번의 우승을 경험한 그야말로 최강의 바둑 기사입니다. 네. 긴장을 했다는 표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냥 이제 얕잡아 보지는 않겠다, 우습게 보지는 않겠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알파고는 어땠을까? 처음에 뭐 50대 50의 확률이다.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결과 성장의 한계를 볼 수 없었다.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예. 그야말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진짜 무슨 일을 한번 저지를 수 있을지 그런 분위기도 좀 흐르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개발팀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. 근데 그 알파고의 전략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?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예. 이세돌 구단이 긴장을 했는지. 먼저 표를 이제 조금 있으면 표가 나올 텐데 네. 지금 백돌과 지금 보이시죠? 처음 예. 제일 위에 보면 백돌과 흑돌이 있습니다. 이 백돌과 흑돌이 놓여 있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돌을 더 둔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경우의 수가 생기죠. 거기서 또 다른 경우의 수가 파생이 됩니다. 근데 예. 알파고는 이 경우의 수를 무한 가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점선으로 세로 가로 모양의 점선만큼 자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예. 이게 왜 대단하냐?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인간은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한 1000수 정도만 계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컴퓨터는 이걸 못할 거다.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알파고가 발표한 내용은 지금 저 굉장히 복잡한 그래픽인데 알파고가 얘기한 내용대로면 인간의 그 직관 어느 정도 수를 최소한 줄여서 이만큼만 생각을 하겠다. 이 직관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. 이세돌 구단이 그 부분에서 이 바둑에서 인간만의 그 강점으로 꼽히는 직관을 컴퓨터가 모방을 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. 이런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죠. 예, 일단 뭐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오늘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예. 자, 결국에는 이 첫 판을 과연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좀 승패가 달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이 첫 대국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중국 네. 판위 같은 경우에는 첫 판을 내주면서 알파고에게 5대 0으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 첫 대국 일단 상대를 모릅니다. 서로 상대를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. 알파고가 뭐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. 5개월 동안. 그러나 바둑은 상대적인 겁니다.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놓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국을 두느냐는 모르는 일이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세돌 구단도 지금 알파고의 그 대국을 과거 지난해 10월에 했던 중국 판위와의 대국을 뭐 충분히 한번 봤다고는 하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 5개월 동안 알파고가 얼마나 향상이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. 하지만 좀 분위기상으로 예측을 해보면 아마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세돌 구단의 변칙적인 수가 나올 때 승부가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. 알파고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수에 과연 실수로 대응할지 아니면 그 실수를 오히려 역공으로 치고 들면서 이세돌 구단은 인간이니까 당황하잖아요. 알파고는 당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게임이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은 알파고가 이길 확률이 지극히 낮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과연 불개패를 선언을 할 것이냐 돌을 던질 것이냐 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인간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내가 좀 못 이길 것 같다 이러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. 돌을 던지면서 굉장히 인간적이죠. 예. 근데 과연 컴퓨터가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불개패를 선언을 하면 참
재밌을지 뭐 그것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. 예전에 이제 나오셨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알파고가 이기거나 이세돌 구단이 이기거나 어차피 승자는 구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. 그 뜻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 뭐 이 대회 이름을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대회의 정확한 명칭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저입니다. 구글이 도전을 한다는 뜻이죠. 네. 바둑에서 이기기 위한 도전이냐?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구글은 사실 뭐 바둑에 크게 관심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. 그렇다면 뭐에 대한 도전이냐? 바둑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. 어떤 수단? 일단 뭐 구글을 이끄는 이 지주사 알파벳의 CEO 에릭 슈밋이 어제 한국에 들렸거든요. 이 바둑을 보기 위해서. 그때 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. No, we do not know who will win, but we know that at the end, humans will be smarter, that the world will be a much better place because of all the things all of us are doing to make this technology viable. 이 바둑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은 인간이 승자라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인간이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. 컴퓨터의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그렇다면 인간이 뭐 인공지능이 이기더라도 그건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은 그만큼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. 지능이 향상이 되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결국은 편리한 뭐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이 포함이 돼서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. 자,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에릭 슈밋 회장이 얘기를 안 한 건 그 편해진 삶의 중심에 구글이 있겠다는 겁니다. 네. 예, 그 삶의 중심에 구글이 네. 있겠다는 건데 과연 구글은 왜 바둑을 인공지능 개발의 매개체로 선택을 했는지 좀 보면 일단 컴퓨터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하고 매 순간마다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바둑이기도 하고요. 네. 일단 이 인공지능 자체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.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한 발짝 벗어나는 게 바둑이고 스포츠입니다. 마케팅 효과가 확실하죠.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네. 바로 바둑이라 이번 대결로 인공지능의 그 독점적인 아이콘이 벌써 됐습니다.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에서 지금 구글 이번에 기대된다. 이미 뭐 한 일주일간 계속 얘기를 하고 예. 있잖아요. 이미 뭐 독점적인 아이콘이 됐고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업체거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우리도 인공지능 이렇게 할래요. 이렇게 해요. 이런 얘기를 하려고. 아마 이 구글의 인공지능 흥행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뭐 그만큼 이번에 구글이 바둑을 통해서 인공지능에서 확실한 그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.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. 예, 뭐 제가 사실 전공이 날씨거든요. 그러니까 날씨도 저렇게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이제 무한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날씨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렇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하면 날씨도 나중에는 저렇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. 예, 해보게 되고요. 네. 자, 뭐 구글이 나중에 날씨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자, 구글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? 그러면?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뭐 대체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뭐 그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이번 바둑 대결에 일단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글이 과연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냐 인공지능의 아이콘을 획득을 함으로써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가장 그걸 잘 활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. 전 세계 스마트폰, 우리 스마트폰 대부분이 구글의 운영 체제를 쓰고 있죠. 우리나라는 검색을 뭐 구글이 아닌 곳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링을 하고 쇼핑을 하고 지도는 구글 맵을 통해서 찾아갑니다. 이런 부분을 보면 구글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뭐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구글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활용하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을 어제 받았는데요.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. 의료 서비스 분야다.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헬스케어다. 이 의료 서비스 분야 왜 그러냐? 우리 일상은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저희가 뭐 당뇨병 환자거나 혹은 암 환자거나 뭐 관절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위에 너무 약하다거나 이런 그런 그 좀 의료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삶이 완전 바뀌어요. 그렇죠? 그런데 그 사람의 의료 정보만 확실히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모든 정보의 절반 이상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인공지능은 그런 정보 자체를
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.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든 흩어져 있는 정보, 의료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기도 힘들고 그걸 일일이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던 걸 한 방에 순식간에 해결을 해주는 거고 예.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구글이 얻는 건 뭐냐? 그 모든 정보를 다 구글이 가져간다.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첫 대국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.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